먹으면 정말 잘 체해요. 구토 증상도 나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찢어질 것 같은 통증 때문에.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은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한 질환입니다. 단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고 방치하게 되면 후두염, 식도협착증이나 식도암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4개의 지압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쓰리고 답답한 속 잠재운 위건강 혈자리 대공개.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너무 아픈데? 일단 이 정도 강도로만 눌러주셔도 아픈데?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잡아준 위건강 식품까지. 위장 질환에 도움이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홀리듯이 끌려 들어갔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경자년 2020년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대단한 한 해가 열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신 가족 가운데 쥐띠가 있으시죠? 레이지인 네. 그리고 또 계시죠? 네네. 쥐띠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과 행복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최재우 씨가 돼서 나타나셨네요. 반갑습니다. 몰라 볼 수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얼굴이 똑같으세요? 아니, 사실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거든요. 네. 예전에 최창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배우 활동이랑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 네. 사실 얼굴은 알아보시는데 이름을 제가 최재우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매치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제가 이름을 바꾸고 이제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하고요. 또 이제 명리학자로서 네. 아니, 최창민 씨가 오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대기실에 저희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스타, 이분 정말 대단했었죠. 막 그러면서. 제가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으시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시고 팔방미인이시잖아요. 건강 상태가 좋으신가 봐요. 피부도 좋으시고. 아니요, 사실 겉모습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올해가 40이 됐거든요.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진짜 듣기가 어렵네요. 예전에는 저도 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신경성 위염이 조금 있었거든요. 일찍이. 네, 그래서 요새 다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증상이 다시 좀 재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위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나이를 조금 먹긴 했나 봐요. 위 건강이 아직도 조금 걱정이 돼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연말 연초 잘 보내셨습니까? 송년회, 신년회 보내면서 여러분들 건강이 좀 전 같지 않다 하고 느끼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주도 잦았죠. 음주 잦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좀 자극적인 음식, 육식 위주의 식사, 불규칙하죠. 스트레스 받죠. 이럴 때 가장 힘들어하는 우리 몸의 장기, 그러면 딱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위가 힘듭니다. 위가 힘듭니다. 속 쓰리고 더부룩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위염, 위궤양까지 이렇게 걸리는 경우, 그래서 고통을 받는 한국인이 참 많은데요. 한국 성인 4명 중 1명은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 많죠? 정말 많은 사람들 위가 아픕니다. 미국에서는 성인 20%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요. 상당히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기도 한데 많이 괴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건지 나는 몸신이다. 올해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가겠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해서요. 나는 한 번도 위 아픔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위가 아파서 뭐 소화가 안 돼서 난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 이럴 정도로 위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아마 이 역류성 식도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막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장 질환 저 같은 경우는 뭐 점심이든 아침이든 식사를 하고 바로 누웠을 때, 또 제일 심할 때는 그 저녁에 야식, 과식을 하거나 술 마시면서 안주 많이 먹고 빨리 들어가서 누웠을 때 여기가 꾸룩꾸룩하고 이렇게 신물이 넘어와가지고 바로 눕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안 도착해서 봤는데. 그냥 눕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잠자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다시 자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위가 아픈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먹으면 정말 잘 체해요. 거의 체해. 뭐 약간 체기처럼 속이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되게 자주 있어서 자주 체하는 편이어서 그거 얹힌 것 같으면서. 네, 약간 더부룩한 느낌은 자주 있어요. 아니, 최재우 씨야 뭐. 굉장히 이렇게 위가 이렇게 명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렇게 콕콕 쑤시는 느낌이 좀 들면서 이제 뭐 밥을 제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구토 증상도 나고 신물이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이 좀 생기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위험도 걱정. 조금 느낄 정도로 근데 오늘 제가 새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부 뭐 저하고는 관계없는 말씀들. 뭐 체한 거, 얹힌다. 위가 무거운 거, 얹힌 거. 저는 지금까지 더부룩하다는 더부룩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주치의 맞아? 소화가 잘 되니까 나는 위에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 아닐까요? 제가 아니에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잘 체하는 사람과 잘 안 체하는 사람 누가 더 위가 건강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잘 안 아니 소화가 잘 되니까 안 체하는 그럼 안 거지. 체하는 거지. 네. 저런 질문 처음입니다. 기능이 좋으니까. 네. 안 체하는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설마. 잘 체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잘 체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죠? 과식을 했을 때?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었을 때. 때. 자, 위를 우리가 제2의 뇌라고도 부르는 장기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비상배를 작동시켜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야, 그만 먹어. 너 많이 먹어서 지금 영양이 많아. 그만 먹으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근데 똘똘하지 않은 위는 신호가 안 가잖아요. 똘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먹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똘똘한 얘기 수없이 듣고 살았어, 내가. 부모님도 안 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이용식 씨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당도 높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진짜 딱 야, 이제 신호를. 그만 먹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과식하면 느껴지는 지금 레이디 제이 느꼈던 꽉 찬 느낌, 포만감, 더부룩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식을 했는데도 잘 체하지 않는다. 이러면 정말 비상벨이 고장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특히나 오늘의 주제인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오늘 잘 보시고 잘 배우시고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2년 336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6년에는 416만 명으로 4년 새에 약 23.7%가 늘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모임이 잦은 11월부터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역류성 식도염 예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청석에 이렇게 모셨어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또 다른 위장 질환으로 힘드신 분, 그 사례자들을 모셨는데 잠시 후에 이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같이 나눠보겠고요. 한국인을 괴롭히는 위장 관련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이것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치 큰 목소리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뭉치! 일상을 괴롭히는 끔찍한 통증, 역류성 식도염.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되는 역류성 식도염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소화기 내과 전문의 최창수. 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화기 내과 의사 최창수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한국인 10명 중에 1명이 알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속쓰림이나 타는 듯한 통증과 더불어 더부룩함, 구토, 메스꺼움 등의 소화불량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 소화불량으로 치부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후두염, 천식 등을 비롯해서 식도협착증이나 식도암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인데 암까지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자세히 진짜 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구조부터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도는 입과 위를 이어주는 지름 2cm, 길이는 25cm 정도의 기다란 기관입니다.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는 배달부 역할을 하고요. 식도 내벽은 두텁고 강한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또 식도선에서 미끈한 점액질도 분비가 됩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위 속의 내용물이 거꾸로 역류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임새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를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이 관략근이란 것은 이제 특정 기관을 열고 닫는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입구가 느슨해져서 보관된 물질이 거꾸로 역류된다든가 또 반대로 열리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하부식도 관략근은 평상시에 꽉 닫혀 있다가 음식을 먹거나 트림을 할 때 아니면 구토할 때 잠깐 열려야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는 노화나 위의 기능 이상으로 많은 위산을 포함한 위액이 또는 음식이 갑자기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류가 생기니까 이런 데가 쓰리기도 하고 목이 이렇게 위산이 이렇게 뭐랄까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 거네요. 그러면 식도암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런 증상 때문에 그게 뭐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래요. 그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주치께서 준비해 오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은 식도 관략근 부위 모습인데요. 정상일 때는 보시면 관략근에 힘이 있고 꽉 조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일 때는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쇠로 주름을 따라서 가시 모양의 그 점막 손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파 보이죠. 예. 이때는 이제 위산이 자꾸 식도로 역류하기 때문에 감기 때와는 다른 기침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목이 쉰 것 같은 목소리 변화라든가 심각하게는 후두염이나 천식 등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게 되면 식도에 이제 협착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우리 살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나으면서 당겨집니다. 위축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도 식도도 계속 상처가 났다가 나으면 계속 당겨지면서 그 부분에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굳은 살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굳은 살 같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관략근은 힘을 더 못 쓰게 되고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열려있어요, 완전히. 열려있는 듯한 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식도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음식을 삼킬 때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길이 쉴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사니까 계속 음식물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여기만 봐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기 더 심해진다고요? 예,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볼까요?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방치해서 식도가 오랜 시간 위산에 노출되면 식도 점막이 위장의 상피세포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발액식도라고 합니다. 발액식도는 이제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관략근 부분에 특히 많이 생기고요. 문제는 이런 발액식도가 생긴 환자가 10명 중에 1명은 10년 뒤에 식도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이 위액이 식도를 통해서 넘어오다가 기관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관지도 손상이 돼서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 걸린 친구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그냥 감기 같은 그런 질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식도암까지 생길 수 있다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치료를 해야겠네요. 찢어질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또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끔찍한 질환, 가슴이 타들어가는 고통, 역류성 식도염. 제가 알려드릴 혈자리를 따라서 눌러보시면은 역류성 식도염 진단하는 방법은 물론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할 수 있는 총 4개의 지압법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역류성 식도염 시원하게 타파하는 신세계가 뭐 소화가 잘 되는 느낌? 잠시 후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 이 식도 관략근이 딱 잡아줘야지 위에 있는 뭐 위산이라든가 음식물이 올라와서 상하게 하지 않을 텐데 이건 왜 느슨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가슴이 타는 듯하다, 네. 속이 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위산 때문입니다. 위산 때문입니다. 위산의 양이 많을수록 식도로 역류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위산은 주요 성분이 염산으로 되어 있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위장에 들어온 음식을 장에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입에서 넘어온 각종 세균까지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성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쇠못도 녹일 정도고 심하게 농축된 위산은 피부에 닿자마자 피부를 녹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작 위장은 위산에 녹아버리지 않고 멀쩡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위장이 위산을 분비하면서 동시에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질을 같이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산이 지속적으로 과다 분비가 되면 이 보호막조차도 약해지면서 위 점막이 손상이 되게 되고 또 식도까지 위산이 역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식도 점막에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위산 자극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로 역류할 때 타는 듯한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타는 듯 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니까 아까 변한 걸 보니까 실제로 녹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타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요. 지금 기억나는데 한 3살 때가 열쇠를 먹었대요. 근데 그게 안 나왔어. 녹은 거야, 녹은 거. 위산이 다 녹인 건가요? 그 이유는 난 몰라. 실제로 위산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산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나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산과 같은 농도인 pH 1.5 정도의 염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생달걀을 위산과 같은 산, 즉 준비한 염산에 넣자마자 달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 15분 정도 지나면 볼까요?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달걀 껍데기가 전부 녹아서 하얗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걀을 이제 갈라보면은요. 네. 심지어 그 속까지도 익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산이 이 정도구나. 엄청나네. 저 정도만이 아니죠. 그쵸? 우리가
회식할 때 삼겹살 몇 번이나 씹고 드십니까? 아니 막 돼지뼈도 막 씹어서 넘기면 거기다가 또 오돌뼈 그냥 네, 드시잖아요. 그게 변으로 나옵니까? 그걸 다 녹아버린 거죠. 아니 적당량만 분비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과다로 위산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 과식과 고지방식 위주의 식습관은 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위 내용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 위산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또 음식물이 장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위 내용물이 역류할 확률과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에 처할 그런 그 식습관을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오 박사님 좋아하시는 그 있잖아요, 음주. 제가 뭘 좋아해요? 한주.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커피, 오렌지 주스라든지 아니면은 요 그 콜라나 사이다 같이 탄산가스 나오는 그 탄산 음료 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페인 음료들, 초콜릿 이런 것들이 다 위액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고 역류성 식도염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절대 줄이셔야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야,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제일 안전한 위를 가진 줄 알았는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게 그 습관이 좀 많네요. 사실 이용식 선생님이 위험한 건 또 뱃살이죠, 뱃살. 뱃살을 빼셔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요?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더 쉽게 생겨요. 왜냐하면 뱃속에 지방이 많다 보니까 압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복압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세지니까 거꾸로 위로 역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꽉 끼는 바지를 입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훈 씨도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습관도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위 내용물이 위 식도 연결 부위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잘 때 신물이 넘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베개나 쿠션을 이용해서 상체를 15에서 20cm 정도 높여주면 위산 역류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이제 당연히 신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증상도 있습니까? 지금 다 신물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있습니다. 네. 위산 과다일 때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공복 시 속쓰림입니다. 공복 시 속쓰림입니다. 비어있는 위장에 위산이 분비되면서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음식을 먹으면 또 속쓰림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감기 증상은 아닌데도 마른 기침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도 과도한 위산이 역류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이 후두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이제 목에 이물감이 같이 있으면서 마른 기침을 3주 이상 하는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산이 부족하게 나올 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산이 음식물들을 빨리빨리 녹여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식후에 속쓰림이 생깁니다. 식후에 속쓰림이 생깁니다. 소화를 계속 빨리 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부족하면 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위벽이나 식도가 자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속쓰림이 생기게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한 증상과 소화불량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를 제대로 시키는데 위산의 역할이 또 이만큼 중요하군요. 오늘 주제 저희가 이거를 잡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해요. 저 위장질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45세 안우민입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음식을 먹으면 체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2, 3년 사이에는 이게 좀 속쓰림이 좀 심하고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것 같고 목이 따갑고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해졌어요. 최근에 아침에 막 그 윗배가 막 딱딱해지는 것 같은 통증과 막 찢어질 것 같은 통증 때문에 한참을 엎드려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아슬아슬하시겠어요, 매일. 네. 또 이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걱정이 되고 먹으면 또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되고 좀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또 아플 텐데 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먹게 되고. 뭐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데요? 떡볶이. 떡볶이. 참 끊기가 어렵죠, 떡볶이가. 네, 그 정도도 좀 많이 속쓰리고 아파요, 속이. 그래도 떡볶이 정도는 좀 수월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 드시기도 지금 어렵다 하시니까 얼마나 다른 것도 힘드시겠어요. 근데 지금 표현들이 다채로워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뭐 증상들이 다 비슷한 것 예, 같은데 그런 것 그리고 같기도 하고. 듣다 보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뭐 싶기도 하고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증상이 그러면 뭐 다 같은 증상인가요? 예, 이게 이제 속쓰림도 사실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게 증상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속쓰림이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그 진짜 원인을 찾아볼까요? 여러분의 속쓰림과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죠. 네. 자, 첫 번째는 공복의 속쓰림. 아까 다 말씀하셨고, 신물이 올라온다. 이럴 때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될까요? 공복에 이제 속이 쓰리면서 식물 역류가 되는 증상. 이때는 이제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인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인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제 공복에 속이 쓰림이 심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식물이 올라오고 또 음식물이 역류해서 이 명치가 아닌 가슴, 앞가슴 부위가 이제 찢어지는 듯하고 또는 타는 듯한 증상을 보이게 되죠. 이때는 이제 위에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식사는 이제 적은 양을 천천히 하시고 또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지인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가슴이 그렇게 아프다 그래요. 가슴 통증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위 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 식도의 위치가 일단 이 목서부터 이 명치 있는 부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이 식도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명치 끝보다는 이 앞가슴 부위가 타는 듯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누운 자세라든가 이렇게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이 가슴 통증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가슴 통증이 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증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거운 게 내 가슴을 누르는 것 같다든지 심장을 조이는 것 같다 하는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가만히 있을 때 가슴 통증이 생기기보다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하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뛸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보통 1분에서 15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럴 땐 통증이 등이라든지 어깨, 그리고 복부, 팔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공복의 속쓰림 그리고 구토. 예. 네, 이제 마찬가지로 공복 신대 또는 밤에 유독 속쓰림이 심하다면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 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 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운동 장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토하고 싶은 불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위장 점막 자극을 하는 이제 위산의 과다 분비 때문인데요. 십이지장 궤양은 위산 분비가 증가되면서 음식물이 없는 빈 공간의 십이지장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공복 시에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밤 역시 이제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공복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위산 분비가 제일 많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증상이 심해져서 잠을 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또 먹게 되면 음식물에 의해서 위산이 묽어지게 되면서 통증이 경감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밤에 쓰리거나 뭐 그렇게 늦은 시간에 위산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거라든가 이제 위를 자주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미리 약을 좀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나이쯤 되면 제 주변에 밥 먹으면 오히려 속 쓰리는 게 없어진다 그러고 뭐 또 공복 때 밤에 자려고 그러면 속이 뭐 쓰려서 못 자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꼭 새벽에 일어나서 뭘 드신다는 차라리 분도 뭘 저도 먹어야 봐서. 되겠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좋은 대처법이 아니군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위통증이 약간 경감되기 때문에 밤에 이제 드시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실까요? 네, 속쓰림, 소화불량, 거기에 복통까지. 자, 이러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기능성 위장장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고통이다 이거. 전 전부터 이 말이 참 궁금했어요. 예. 기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란 거는 이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 소화불량, 속쓰림, 더부룩함, 부글거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소화불량의 증상들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점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통증을 잘 느끼는 예민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위 운동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윗배가 아프거나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트림이 자주 나고 이런 전형적인 소화불량 증상들이 이제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증상들이고요. 이런 경우는 또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식후에 배가 팽창하는 느낌도 들고 트림도 나오고 메수건 증상도 나오고 그리고 배에 이제 가스가 차서 이 복통, 팽만감을 같이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건 상상이 안 되지. 조금 먹었는데 배가 부르잖아. 그렇죠. 이 속쓰림, 소화불량과 함께 체중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위암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위암의 조기 진단이 어려운 이유는 이 위암의 초기 증상이 배탈이나 지금 말한 기능성 위장장애 같은 이런 증상과 거의 똑같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돼서 진단이 어렵죠. 위에 암세포가 생겨서 암이 커지기 시작하면 위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뭐 배가 아프다거나 소화불량이 생겼다거나 배탈이 났다거나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쓰림, 소화불량이 장시간 지속된다. 그러면서 체중의 감소가 보인다 이러면 확실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식도 관략근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밑에 관략근 운동하잖아요. 그럼 강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식도 관략근 운동은 따로 없나? 그래서 얘를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떻게 운동이 안 되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부위의 관략근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죠. 힘 주면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내장 근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다 설명해 그 주시고. 질문을 선생님이 웃어 지금. 예. 자, 역류성 식도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네.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적절하게 약을 잘 드시면 비교적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하는 약물들은 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이제 강한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식도염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식도염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약물로 증상이 이제 호전된 환자의 한 60% 정도는 치료를 중단한 지 1년 만에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유지요법을 이제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제 보통 약물 치료로는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하고 또 이제 소화관 운동 개선제 이런 것들을 한 6주나 8주 정도 처방을 하고 증상이 소실되면 약을 끊고 경과를 좀 지켜보는데요. 다시 또 증상이 재발하면 그때는 이제 치료 약물의 용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쭉 드시도록 하는 이제 유지요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잠시 후 약 없이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다양한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와 식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완벽 타파. 당신의 위를 튼튼하게 만들 알찬 솔루션. 홀리듯이 끌려 들어갔어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지금부터 역류성 식도염은 물론이고 위장 질환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통증은 물론 원인까지 잡아주는 혈자리로 위장 질환을 예방한다. 누구나 쉽게 역류성 식도염 날려 차분한 속 만들어줄 오늘의 몸신 한의사 박정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정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의 어떤 응급처치 겸 그리고 다양한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혈자리와 지압법입니다. 저도 과식을 가끔 하고 바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이렇게 역류성 그 식도염 증상을 조금 느끼긴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혈자리를 지금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귀가 되게 지금 솔깃한데요. 그게 약 안 먹고 이렇게 지압으로도 일단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배우고 싶은데요. 네, 그래요? 오늘 아주 왕성한데요, 호기심이. 아주 좋으시겠어요, 환자들 많아서. 아니, 근데 왠지 저는 혈자리 그러면 일단,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거 정확한 위치 찾기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진 않을까요? 네, 일단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네.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단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시다가 혹시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릴 혈자리를 따라서 눌러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반드시 그 느낌,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야, 대박이다. 자, 혈자리와 지압 들어가겠습니다. 뭐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진단 혈자리라고요. 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은 반드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진단 혈자리 전중혈입니다. 전중혈. 네. 가슴 부위를 보시면요. 정중앙에 핏장뼈가 있죠.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전중혈입니다. 이 부위인데요. 몸에 직접 표시를 해보면은 이 양유두관 가운데 부위를 만져보시면 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약간 움푹 들어가면서. 예, 이 부위가 이제 전중혈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어떤 부위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을 주먹으로 이렇게 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을 치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전중혈입니다. 이게 여기가 화병 혈자리인데, 그죠? 네, 애들 많이 말씀하시죠. 너무 아픈데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식도염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네, 스트레스가 심하면은 전중혈과 그 주변의 기가 통하지 못하고 우라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위장의 경락이 막혀서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게 되고 이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바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살짝 누르는데 진짜 저는 아프거든요. 벌써? 아니, 레이디 제인 어때요? 저 너무 아픈데요? 벌써?
아. 나는 지금 살짝 아우 단추를 눌렀네. 단추를 눌렀네. 아니 지금 살짝 누른다는 개념이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는 건가? 네. 이 전중혈을 바로 찾아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누른 강도는 포도알을 눌러서 이렇게 터트리는 정도의 강도, 포도알을 눌러서 이렇게 터트리는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포도알? 그러면 살살 누르는 건데? 예. 포도알이 뭐 작은 포도알도 있지만 좀 큰 포도알로 할게요. 큰 포도알을 누르는 정도의 강도가 딱 좋은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전중혈에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기만 해도 통증이 반드시 느껴지는데요. 통증은 손가락을 댄 부위와 그 부위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 그 부위에 함께 느껴지게 됩니다. 일단 뭐 최재호 씨 표정 나오고 있어요. 예, 살짝 아파요. 네. 내리제는 아프고. 속이 아픈 거예요? 아니면 겉에가 아픈 거예요? 속에서 겉에까지 이렇게 통증이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연결되는구나. 예. 이게 이제 그 정도라면 지금 저렇게 대기만 해도 아프다. 그 정도면 예, 의심해볼 만하다. 네, 전중혈 눌러서 안 아프다. 괜찮으신 거죠.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거고요. 뭐 귀가 뭉치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없는 분들이죠. 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눌렀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단에 잣대로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확신을 하셔는 안 됩니다. 네. 저는 그 최재호 씨 본인이 찾아서 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되자마자 아프다고 이러시니까 저 선생님께서 한번 잠깐 가셔서 촉진을 한번 해보시면 수도 있잖아요. 어떨까요?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시는데 너무 세게 돌리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걸 잘하세요. 주먹집을 돌리세요. 아니 안 보이게 이렇게 오시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손만 갖다 대도 정말 심한 분들은 손만 갖다 대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중혈을 찾아서 이제 요 아픈 부위를 그냥 이 정도 강도로만 눌러주셔도 그죠. 심한 분들은 이제 많이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보다 심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갖다 대서 살짝만 눌러도 우악 하면서 눌러도 우악 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누른 것과 어떤 압력의 차이가 있어요? 아파요. 확실하게 다 아파요. 이창우 씨도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창우 씨 한번 해주시겠어요? 똑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자꾸 안 아프죠? 안 아프시다고 하니까 진짜로 안 아프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전중혈 이 부위를 찾는데요. 이창호 씨 같은 경우는 이쪽이 전중혈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네. 아마 이제 이 부위보다 이제 계속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이창호 씨도 아플 수 계속 있는데 아파요. 계속 아파요. 그거는 피부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하시다가 가운데를 그거는 이제 피부가 아픈 거고요. 전중혈이 아픈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전중혈을 눌러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이제 한의사분들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혈자리를 눌러보면요. 실제로 아픈 분들은 그 부위에 어떤 반응이 잡힙니다. 예를 들면은 최재훈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중혈에서 반응이 잡혔고요. 창훈님 같은 경우에는 전중혈에 어떤 특별한 어떤 기가 뭉쳐있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알죠. 진짜 뭐 화병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뭉치신 분들은 대기만 하면 아프다고 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계셨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젊은 두 분이 아파요. 이런 생각이.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랬을 때 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역시 혈자리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총 4개의 지압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선 역류성 식도염에는 2가지 혈자리를 지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중혈과 내관혈입니다. 전중혈과 내관혈입니다. 또 자극해야 해야 되는 혈도 전중혈이 하나 있고요. 전중혈은 아까 우리가 진단을 할 때도 눌렀죠. 가슴의 정중앙에 오목한 부분이 전중혈입니다. 자, 하나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 안쪽을 보시면은 주름의 정 가운데에서 약 4cm에서 한 6cm 정도, 쉽게 말해서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 아래에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만져보시면은 2개의 굵은 힘줄이 느껴지십니다. 그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정은아님 손을 잠깐 줘보시겠습니까? 제가 누구한테나 드리진 않는데
네. 제가 쉽게 되진 않는데요. 네. 주름의 정 가운데에서 네. 4cm에서 6cm.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2개에서 3개 정도 심장 쪽으로 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만져보시면은 2개의 굵은 힘줄이 느껴집니다. 이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가 내관열입니다. 네. 이거 눈으로도 찾기가 쉽네요. 네. 이 자리입니다. 자, 거기에 붙여주시고. 여기도 제가 붙여드릴게요. 아니, 네. 여기도. 이 자리고. 예. 양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3가지 혈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중혈, 내관혈 이제 2개의 혈자리를 저희가 알게 됐는데 여기가 왜 그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전중혈은 우리 몸의 기가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광장과 같은 곳으로 기의 바다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때문에 스트레스나 파로 인해서 기가 뭉치고 쌓여있는 걸 풀어줄 때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 이 전중혈을 지압해주면서 몸에 쌓인 화가 풀리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관혈은 소화기관과 연결된 가장 기본적인 혈자리인데요. 위장이 약해지면은 소화불량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또 역류에서 구역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관혈은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기의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심장과도 연관이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나온 에너지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순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찾았어요, 이창훈 씨? 네. 근데 정말 좋은 혈자리인 것 같은데 지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저는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좀 아프거든요. 네. 지압하는 방법들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혈자리에 만약에 그 혈자리에 병소가 있는 분들은 살짝만 눌러도 아프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압을 할 때는 전중혈 같은 경우에 눌렀을 때 스스로 그냥 약간 아프다고 느껴질 만큼의 정도로 그 정도의 강도로 동전 크기만큼의 크기로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시는 게 좋은 지압 방법이고요. 뭐 이럴 때는 뭐 하루에 뭐 한 번 하실 때 1분 정도씩 끊어서 하루에 한 10회 이상 정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내관혈은 또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찢듯이 5초간 천천히 누르고 그리고 다시 5초간 천천히 힘을 빼기를 한 5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강도는 굵은 포도알을 터뜨릴 정도의 강도를 해주시고요. 기의 순환을 위해서 누를 때는 숨을 내쉬고 그리고 힘을 뺄 때는 숨을 들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실제로 이 내관혈이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동물 실험 논문이 있습니다. 급성으로 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 흰 쥐에게 내관혈에 침을 놨는데요. 그랬더니 쥐 위 속의 내용물과 이 점막층의 손상 정도 그리고 부종의 정도가 이 내관혈에 침을 놓지 않은 쥐들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쥐도 내관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려면 엄청 작을 텐데. 네, 정확한 그 위치를 찾아서 이제 했다는 이야기겠죠. 저희도 찾았으니까 한번 이거 찾기 쉬우시죠? 네. 예, 또 한번 눌러 보실까요? 자극이 혹시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약간 뻐근한 느낌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걸 꾹 눌렀더니 시원한 감이 있네요. 그것도 어떤 기의 소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혈자리를 제대로 눌러서 지압을 하게 되면 시원한 느낌과 풀리는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지압을 하고 계신다면 옳게 지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 소화가 잘 되는 느낌? 네.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래?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른 위장 질환이 또 많단 말이죠. 그럴 때 또 도움이 되는 혈자리와 지압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다. 우선 급성, 만성 소화 불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응급처치 혈자리. 바로 자, 격수혈입니다. 격수혈입니다. 격수혈. 이 격수혈은 이 등을 보시면은 날개뼈 아랫부위와 척추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중간 지점 이 부위를 격수혈이라고 합니다. 역시 오른쪽도 오른쪽 날개뼈 아래쪽과 척추의 가운데 이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속옷을 입었을 때 끈이 지나가는 부위, 양쪽에 족태양 방광경으로 양쪽에 하나씩 혈이 있습니다.
격수혈. 우리가 보통 이제 소화가 안 될 때 무의식적으로 등을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때 의식하지 않아도 주로 두들기는 자리가 바로 이 격수혈입니다. 근데 격수혈은 어떻게 지압 어떻게 그냥 누르면 되나요, 그냥? 서로의 등을 봐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두 그리고 군데를 이제 상대방에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로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예, 너무 세게 양쪽이면 누르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너무 아픈데. 여기 아프다고요? 예. 계속 아프대. 아프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엄살이 좀 심하시네. 바로 그 부위를 지압받으시는 분들이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강도로 그냥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문지를 때 한 3초씩 10회 정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혈자리가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급성 또는 만성 소화불량을 한의학에서는 체증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가 안 돼서 위장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서 위장과 그 주변부를 이루는 근육이 긴장을 하고 수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격수혈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위장의 운동이 원활해집니다. 최재우 씨, 네.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뭐 건강을 찾으러 나왔으니까 네, 잘 알고 들어가야죠. 근데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 보니까 양쪽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 죽겠어요. 걱정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어느 혈자리를 보여주실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혈자리는 제가 한의원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위장장애 증상인 급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바로 급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번에 또 어느 혈자리를 보여주실지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 혈자리는 제가 한의원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위장장애 증상인 급체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바로 급체. 소상혈입니다. 소상혈입니다. 이 엄지 손가락을 보시면은 손톱의 뿌리 부분에서 이 바깥쪽 끝 부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소상혈입니다. 손톱의 뿌리에서 끝 부위. 바깥. 체했을 때 손 따는 곳 아닌가요? 네. 소상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급체에 피를 내기도 하는 곳인데요. 소상혈은 이제 폐의 기운이 응축되어서 모이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는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곳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숨이 차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온몸의 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증이 생겼을 때 이 소상혈을 자극해주면은 막혔던 폐의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그 기능이 뚫어지게 되고 급체로 인했던 위통 그리고 구토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늘 따는 자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늘이 없을 때 어떻게 지압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상혈을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급체를 했을 때는 특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지만 지압을 하면서 찾기가 서서히 풀리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서 약 100회 정도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먹고 체에 또 이거 눌러주면 되겠지. 혈자리만 누르면. 그러니까 많이 과식하고 그냥 이거 누르고 앉아 있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 말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글쎄 나도 얘기해놓고 이상하네.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혈자리, 폭식을 예방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예방? 바로 신문혈입니다. 손목 안쪽을 보시면은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주름이 있는 부위에 만져보시면은 둥근 뼈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리가 신문혈입니다. 자, 신문혈을 잘 잡고 싶으시면요. 손목을 약간 구부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움푹 들어간 곳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폭식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신문혈은 욕구와 관련된 대뇌 피질 기능을 조절시켜주기 때문에 과도한 식욕을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우리가 식탐이 과도하게 발생할 때도 이 신문혈이 효과적인데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혀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가 아프면 흥분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긴장된 상태.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조금 아파요? 굉장히 아프죠. 자극이 굉장히. 있어요. 모든 혈자리를 눌러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 아니면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그쪽 경락을 지나는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지압으로 경락의 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조금 해놓으면 식욕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정신이 안정되면서 어떻습니까? 식사 전이나 식후 또는 이제 밤에 야식이 당길 때 그리고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다 싶을 정도 네. 뭐 그런 정도의 강도로 8초간 눌렀다가 떼주시면 됩니다.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야식이 땡길 때 눌러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밤마다 자주 이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장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처치법을 또 살펴봤습니다. 주치의께서도 같이 이렇게 눌러보시고 해보셨죠? 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압법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논문을 통해서 위장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혈자리 지압이 항암요법을 받으시면서 울렁거림, 구토를 느끼는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된 또 위장질환과 관련된 이렇게 해법을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잘 따라 했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지압법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이 지압만으로 치료나 예방을 기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민 몸신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식도와 위를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임경숙 교수님 그리고 오한진 박사님 두 분께서 또 오늘도 준비하셨네요. 네, 이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위장 질환과 그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 먹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첫 번째 알려드릴 식품입니다. 그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이겁니다. 감자네요. 감자가 저걸 소개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감자는 위장 질환 그리고 속쓰림에는 응급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요. 감자에는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알칼리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과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우유산을 중화시켜서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합니다. 이 식탁에서 산성식품을 많이 먹게 되죠. 뭐 고기라든지 밀가루, 또 이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인스턴트 식품도 주로 이제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감자를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감자를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위장 질환에 도움이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네, 감자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감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도라든지 위장에 얇은 막을 생성해서요. 이 자극적인 음식들로부터 그리고 또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위장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생명공학부에서 생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항균성 화합물이 위궤양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도 감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감자는 조리법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제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만 피하시는 겁니다. 생으로 즙 내서 드셔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쪄서 드시는 것. 오 박사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찐감자를. 찐감자 최고죠. 쪄서 먹는 그런 방법이 감자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은 잘 드시면서 해롭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생감자에 혹시라도 싹이라든지 있으면은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이 감자싹에 들어있는 솔라닌 그리고 감자 싹이 아니라도 감자를 좀 햇볕에 자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이 솔라닌의 경우에는 가열을 해도 그 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싹도 잘 도려내고 혹시라도 푸르스름한 것은 잘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식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궁금합니다. 네. 자, 위산 분비를 조절해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 질환의 증상을 없애주는 건 물론이고요. 한국인 2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1급 발암 물질을 억제해서 위암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준비했습니다. 약 5,000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이 귀한 약재로 사용해 왔고요. 16세기의 모험가 콜럼버스는 이 원료가 황금의 가치와 견줄 만큼 귀하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요? 황금이라고 하니까 네. 솔깃하죠? 얼마나 값어치가 나갈지. 네. 자, 그러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과연 그 정체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이거고요. 네. 이거고요. 네. 저희가 바로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모야가 나와서 이 고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최지웅 씨? 아니, 아까 그 감자를 삶아서 간 느낌. 느낌으로. 근데 옆에 저건 뭐예요?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예. 자, 생강이요? 일단 조금씩 나눠드릴 테니까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맛보시고요. 나눠서. 이거 이게 엄청 붙어요. 냄새 좋네. 뭘 또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최지웅 씨는. 황금이랑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허브 향이 나고 송진 씨네요, 송진. 송진이다. 뭔가 시원하면서 풀 냄새 같은 나무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그냥 상상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직접 공개를 바로 해볼까요? 지금부터 이 메스틱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스틱은 그리스 에게해의 키오스 섬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입니다. 예로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명 신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메스틱이 정말 귀한 약재인 이유가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약 150g에서 180g 정도로 아주 소량입니다. 한 컵 정도죠. 또 눈물이 커지지도 않고 저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채취하는 거네요. 이 나무가 2m 정도, 사람 키 정도 자라는데 무려 4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키오스 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메스틱 나무를 키우면은 자라기는 하지만요, 이 메스틱의 유효 성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는 PDO라는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런 식품이 생산 품질, 그리고 그 고유한 지역, 그리고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장인의 기술, 이런 전통성을 보증해주는 원산지 보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메스틱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은 모두 그 그리스의 키오스 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법규로 보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메스틱은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와 함께 세계 3대 천연 항생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을 만큼 강력한 항산화, 항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예부터 이 메스틱을 상복부 불쾌감이나 위통, 소화불량, 위궤양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감미료 또는 음료수의 성분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허브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껌이나 오일, 치약,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염 여기에 좋다는 그 이유, 뭐가 좋은지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 해드리죠. 뭐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일 중요한 걸 안 하시니까. 이 메스틱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개선해 줍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위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위산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스틱에 함유된 다양한 식이섬유들이 히스타민을 억제해서 위산의 과다 분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논문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또한 이 메스틱은 위점막을 생성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촉진해서 점막세포를 보호해 위산으로 인한 위점막 손상을 막아줍니다. 네, 이러한 효과는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메스틱을 섭취한 군 그리고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을 나누어서 섭취 3주 후에 이 기능성 소화장애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 통증 그리고 상복부 통증, 불안시의 위장 통증, 속쓰림 이런 항목에서요. 메스틱을 섭취한 군이 이 증상이 유의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보였고요. 또한 위산 역류와 이로 인한 속쓰림 증상도 메스틱을 섭취한 군에서 개선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속쓰림뿐만 아니라 메스틱은 항궤양 효과도 있습니다. 십이지장 궤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메스틱 섭취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후에 치료 효과를 관찰했는데요. 메스틱을 섭취한 군에서 80%가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메스틱 섭취군의 70%가 실제로 궤양성 질환이 치료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니 오늘 진짜 저한테는 여러모로 알찬 정보를 제가 얻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인 2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는 그 1급 발암 물질을 억제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좀 듣고 싶어요. 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인데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이미 그 자체로 위암 발암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암 발암인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2명 중 1명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돼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한국형 위암 위험인자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pH 2 정도의 강한 산성인 위산에 닿으면 대부분의 세균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 위산 속에서도 살아남는 아주 강한 세균이고 위점막을 뚫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염증이 쉽게 만들어지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심지어는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 대한소화기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메스틱이 함유된 껌은 염증이 있는 위에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위염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스틱이 위암이나 이 소화기관 질환에만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2016년 대한구강보건학회 연구를 보면요, 구강암 세포의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스틱의 아주 신비한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이 원물로 맛을 봤잖아요. 네. 이번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또 먹을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오호. 예, 제대로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네, 이 메스틱 분말은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좀 더 맛있게 드시려면요, 평소에 드시는 요거트 같은 데다 섞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한 1050mg, 한 1g 정도 섭취를 권장하니까요. 이 티스푼으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꾸 더 들어가네요. 하고 하니까요. 네. 아, 또 이렇게 섞이면은 맛을 더할 수 있으니까 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메스틱의 맛이 그러니까 느껴지지 아까는 않나요? 사실은 정말 껌 같은 상태인데 끝까지 그게 남아 있어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이건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계속 넣어서 먹을 것 같은데 혹시 먹을 때 좀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이 메스틱의 경우에는 2016년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 불편감의 개선을 돕는 원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꼭 이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먹을 때 얼만큼 먹어야 되나요? 이 체중이 큰 사람은 더 먹어도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108kg는 얼마큼 먹어야 돼요? 네, 보통 3분의 1 티스푼 정도면은 뭐 하루에 이런 여러 가지 위장 개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취향에 맞으시면 조금 더 드셔도 큰 부작용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틱의 경우에는 식물성 성분이니까 혹시라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검 형태로는 알맹이가 딱딱해서 혹시라도 치아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분말 형태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불러요. 방금 끝났어요. 너무 긁어 드셨어. 근데 너무 열심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몸신 주치의께서도 저희보다 먼저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저 어떠셨습니까? 담백하고 산뜻해서 몸에도 좋다 그러시니까 크게 질리지 않고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020년에는 모든 분들이 이 속쓰림, 배 아픔 없이 그런 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해 첫 방송 무엇보다 우리 최창미 씨, 최재우 씨가 또 함께해 주셔서 저희는 반가웠어요. 일단 제가 위가 조금 안 좋아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렇게 새해 첫 방송에 불러주셔서 저의 위 건강을 조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집에서 제가 또 이제 나는 몸신이다 애청자로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당뇨병 위험 인구까지 합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뇨대란이라고 부를 수준인데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이제 조절을 하시는데 그래도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원인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당뇨병도 원인이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젊은 당뇨, 노인성 당뇨, 마른 당뇨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당뇨병 유형을 원인부터 맞춤 솔루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당뇨병 유형에 맞는 식습관은 이겁니다. 맛있다. 세 가지 당뇨 대표 유형에 맞는 맞춤 운동입니다. 당뇨 맞춤 운동은 따라하기 쉬운 동작인 건 물론 평상시 높은 혈당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쌍칼, 뭐? 힘을 합쳐서 당뇨를 무찌르세. 무찌르세? 채널 A